자세하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의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예,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데요. 시세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포인트는 비차익 매수 쪽으로 가겠는데요. 좀 만길이죠. 만길이고 오늘 시장 영향 크지 않을 것으로 다 보고 있는데, 오늘 차익 매물 같은 경우가 차익 매물 물량 같은 경우가 국가 지자체 쪽에 나올 수도 있는 정도인데 그 물량 자체가 그다지 크지는 않고요. 특히나 이제 중요한 건 외국인 쪽인데 외국인 쪽의 비차익 매수세가 지금 마치 출근도장 찍듯이 매일 지키고 있죠. 오늘도 그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물량이 오늘 차익 매물을 막아주지 않을까. 자,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만길 충격은 크게 없을 걸로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이 비차익 매수세가 어떤 성격이고 어떤 대처를 우리가 해야 되냐는 것인데, 비차익 매수 같은 경우는 바스켓으로 사는 거죠. 종목들을 사는데 차익이 아니라 차익 매수가 비차익 매수 15개 산 종목을 한꺼번에 통으로 시장을 통으로 사는 흐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나라 2004년 5년 우리 펀드가 지배할 그 당시에 접어들면서부터 해서 외국계 쪽에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는 힘을 좀 잃어갔다. 그게 맞고요. 액티브 펀드 그러면 종목을 사는 어떤 펀드 아니겠습니까? 그보다도 특히나 2008년 9년 넘어오면서 외국인 매수 같은 경우는 비차익 매수가 대세로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가 대세로 주류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외국인의 매수세 같은 경우도 이렇게 2,000원씩 딱딱 찍히는 것. 자, 이 매수 같은 경우도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타겟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비차익 매수세로 시장을 통으로 사는 어떤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환율 같은 경우와 어제도 제가 환율을 보여드렸지만 어떤 환율에 어떤 쇼크를 줄 만한 큰 이벤트 사건이 없다 그러면은 외국인의 비차익 매수세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 10월과 11월에 보면은 우리 아시아 신흥 증시 쪽으로 상당히 많은 외국계 자금들이 흘러 들어왔거든요. 그 200억 불 가까운 어떤 그런 상당금이 들어왔었는데 집행이 안 됐죠. 사실 10월, 11월 같은 경우 오히려 매도가 나왔는데 그 안 나왔던 부분 같은 경우가 미 대선의 어떤 불안감도 있고 재정 절벽의 불안감도 있고 또 유럽의 불안감도 있었거든요. 당시에 분명히. 근데 그게 지금 한 2주 전부터인가 해결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재정 절벽의 위기감도 많이 감소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미뤘던 자금이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되겠고, 특히나 이제 그런 자금이 글로벌 전체 자금이 아시아 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 결국 유동성 효과인데, 오늘 FOMC 회의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그런 유동성 효과는 좀 더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이번 미국 시장 어젯밤에 우리가 봤던 미국 시장과 같이 재료 노출에 따른 어떤 시장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비차익 매수의 특성상으로 볼 때 마찬가지로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연기금 채권 행보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해서 결국은 주식을 통으로 사는, 시장을 통으로 사는 이런 흐름의 매수세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1차적으로 대형주 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겠고요. 낙폭이 컸었던 중소형주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대형주 쪽에 좀 더 상승이 나온 이후에 중소형주 쪽에 흐름이 가지 않을까. 일단 1차 포커스는 대형주, 중대형주 쪽으로 맞추고 있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지금 현물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11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1,100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대부분의 업종들 또 매수를 하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차익 매수니까 그냥 시장을 그냥 긁어서 사는 거죠. 그런 흐름을 보이는데 매수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아주 강도 자체가 강하진 않지만은 꾸준하게 사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하다. 그게 의미를 좀 둬야 되겠고, 오늘도 매도 업종 같은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사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전기전자 잠깐 어제 오전에 주춤했다가 다시 오후에 샀었는데 역시 전기전자 쪽에 들어오고 있죠. 삼성전자가 당연히 지키고 있을 것이고, 화학이라든지 금융, 운수, 장비 등등 에서 고르게 매수가 들어오는데 매수 종목은 우리가 안 봐도 비디오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죠. 삼성전자 지금 지키고 있고요.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LG 디스플레이 어제 급락로 나오던데 매수하고 있고, 또 기타 보면은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NC소프트 이런 종목들 보면은 낙폭 과대주에 대해서 공매도 쳤던 어떤 물량들 쇼커버도 분명히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 외국인들 일단 연속적으로 비차익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 거기에 상당한 의미를 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은 이에 반해서 좀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기전자 업종에서 순매수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없는 살림에 지금 아무래도 살림을 꾸려 나가자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특히나 투신권 같은 경우는 하나를 사기 위해서는 하나를 팔아야 됩니다. 왜? 지금 환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살림살이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는 거죠. 펀드 자체, 주식 비중 자체를 조금 비우는 상태긴 하지만은 해서 여력은 있습니다만은 환매가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나오면은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해서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는 팔아야 되는데 최근 낙폭과대 종목들을 매수하기 위해서 결국은 전기전자를 팔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매도세라든지 아니면 뭐 하이닉스라든지 등등 매도가 묻어나는 것은 결국 그것 때문이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전기전자는 매도가 나오고 있고 화학이나 서비스 쪽에는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아마 이런 트렌드 때문이 아닐까. 연기금과 외국인은 비슷하지만은 투신권은 분명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수가 어느 정도 또 1980선까지 올라오면서 또 펀드 환매 물량이 나온다면은 투신권은 또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입장이니까요. 투신권의 매물 우리가 좀 경계를 해봐야 되겠는데 전반적으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게 투자 전략이 되겠는데요. 환매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신권은 제가 투신권이 가지고 있는 물량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나 그런 종목군들은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또 집중적으로 사고 있더라도 투신권이 사고 있다 그러면은 언제 매물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낙폭과대주들이 반등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펀더멘탈 실적이 안 되는 종목군이라 그러면은 단기로 임하는 게 맞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역시 연기금 특히나 지금은 외국인 수급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종목 대형주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구르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외국인의 수급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의견이었고요. 투신권에서는 매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물량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또 관심 종목도 준비가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계속해서 전해 주시죠. 깜짝 놀랐는데요. 오늘 수급 토픽 종목은 사실은 매일 수급 토픽 종목인데 매일 말씀드리기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예서 차원에서 삼성전자만 그 현 위치만 말씀을 드리고 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삼성전자는 제가 한 달 전부터 해서 독주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냥 독주입니다. 그냥 삼성전자가 추세가 위쪽에서 살아있는 종목은 거의 유일하게 삼성전자가 살아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각 사업 부문별로 보면은 호조세를 띄고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신 부분이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 국면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 휴대폰 사업 부분,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애플과의 싸움에서 우위까지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밀렸다가 지금은 재판 과정에 통해서 볼 때도 상당히 좀 많이 완화가 됐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 특히나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경기에 대한 논란이 또 많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미국의 주택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케이스 실러도 마찬가지고 지표도 마찬가지고 주택 착공도 마찬가지고 바닥을 찍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런 국면이면은 아무래도 주택 수요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신규 내구재 주문이 많지 않겠습니까? 자동차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역시 IT 쪽이죠. TV, 냉장고, 뭐 가전제품들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역시 내년까지도 IT 쪽은 유망하다 봐야 되겠고요. 삼성전자는 바로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 봐야 되는데 유동성 장세의 수혜주가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수급이 어느 면으로 보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장이 안 좋으면은 기관들이 몸을 사리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고 장이 좋아지면은 방금 지금 보다시피 외국인의 비차익 매수세가 삼성전자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국면인 간에 어쨌든 삼성전자는 누구든 살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많이 올라온 자리고 단기적으로 좀 오른 자리가 되겠지만은 일단 중기적으로 볼 때는 좀 더 보여야 될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한 번 더 강조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과 함께 수급을 바탕으로 한 투자 포인트 잡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